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인문강좌 예민학당 강의를 맡은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논어입니다. 한문이라는 게 다들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팁이라고 할까요? 한문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은, 한문을 영어 구문을 분석하듯이 분석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자를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단어장을 만들어서 단어를 쓰고 발음 기호를 쓰고 뜻을 여러 가지 적어서 외우고 그러는데, 한문도 마찬가지로 한자 하나하나를 모양, 발음, 뜻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단어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큰 사전을 활용해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익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자는 특수하게 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성을 한꺼번에 동시에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편이 학예편인데요. 제가 원문을 읽고 하나하나 분석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이 제1, 차는 위 서지 수편이니 고 속이 다 무본지하니 내 입도지 문이요 적덕지 기니 학자지 선무야라 범 16장이라. 다시 보시겠습니다. 차는 위 서지 수편이니, 이것은 학이 제1편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 서지 수편이니, 서는 논어 이 한 책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고요. 서지 수편, 이 논어의 수편 맨 머리에 놓여 있는 편이다. 다시 말해서 첫째 편이다. 하위자는 비동사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다. 서지 수편이다. 이 책의 첫 번째 편이다. 고 속이 다 무본지하니 내 입도지문이요. 여기까지 보시죠. 고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속이 기록한 바, 이 바소자는 우리말의 불완전 명사에 해당되는데요. 동사를 동반해가지고 무엇 하는 것, 무엇 하는 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속이 기록한 바, 기록한 것, 기록한 내용,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는 동사입니다. 많이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무엇이 많으냐? 무본지의를 많이 지니고 있다. 기록한 내용 중에는 무본지가 많이 들어있다. 무본은 근본에 힘쓴다. 의는 뜻, 취지, 무본지, 무본이라는 뜻, 무본한다는 뜻. 갈지자는 앞뒤의 말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무본이 뜻의자를 수식하는 관계로 맺어주고 있습니다. 무본한다는 뜻,
근본에 힘쓴다는 뜻. 그러므로 기록한 내용, 제1편에 기록한 내용 중에는 근본에 힘쓴다, 힘써야 한다는 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내 입도지문이요. 그러니 내자는 접속사로서 그러니 이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곧 바로 입도지문이다. 도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 갈지자도 무본지의 지자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도에 들어가는 문이다. 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유학에서는 인격 수양하는 방법,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격 수양하는 데 들어가는 문이다. 내 입도지문이요 적덕지기니, 입도지문하고 적덕지기는 나란히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록한 내용 중에는 무분하는 뜻이 많이 들어있으니 곧 입도지문이요 적덕지기이다. 적덕지기는 덕을 쌓는 기초, 덕을 쌓는다. 덕이자, 덕을 쌓는 기초이다. 그러니 학자지 선무야라. 학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학자가 아니고 이 논어 기타 옛날 글에서 나오는 이 학자는 대부분 배우는 학생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일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자라는 게, 한문이라는 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없는 말을 약간씩 보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자지 선무, 여기에도 갈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어와 수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가 주어가 되고 선무가 서술어가 된다는 말씀이죠. 배우는 사람이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내용이다. 여기서 말이 끝나고 범 16장이라 범은 모두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16장이다. 모두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한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는 위 서지수편이니 고속이 다 무본지하니 내 입도지문이요 적덕지 기니 학자지 선무야라. 범 16장이라. 그 다음 이제 진짜 공자님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자왈 하기시 섭지면 불력예로와. 그 다음 장으로 계속 큰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붕자 원방내면 불력 낙호와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호와. 예. 요게 보통 대문이라고도 하고 정문이라고도 하고 그 밑에 있는 글자는 주자의 주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자가 쓴 주석본을 우리 조선시대에 줄곧 교과서로 삼아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주자의 주석본을 텍스트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자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글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하기시 섭지면 불력
열호와 유붕이 자 원방 내면 불력 낙호와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호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왈 공자께서 가라사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학이 시 습지면 불력 열호와 학 배운다 말이을 이자는 영어로 말하자면은 and 또는 but 그러나 아니면은 동시에 뭐뭐 하면서 동시에 뭐뭐 한다. 이런 세 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and와 마찬가지로 뭐뭐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학이 배우고 그리고 시 습지 그것을 시시때때로 익힌다. 시는 부사가 되겠고 동사는 익힌다. 익힐 습자. 갈지자는 대명사로서 배운 것. 그것을 다시 때때로 익히면은 불력 열호와 열. 이 말씀설자는 말씀설자를 떼버리고 마음심 변을 붙여서 쓴 열자하고 똑같습니다. 즐겁다, 기쁘다. 열, 기쁘다. 열호, 기쁜가. 역열호, 또한 기쁜가. 불력열호, 또한 기쁘지 않은가. 이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죠. 불력열호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불자가 맨 앞에 붙어서 뒤에 있는 글자 세 개를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한문 표현 방법이 또한 뭐뭐 하지 않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아주 즐겁다. 얼마나 즐겁겠는가 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왈에 걸리는 그 왈자에 걸리는 목적어는 조금 전에 읽었던 학이시습지 불력열호 유붕자원방내면 불력낙호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분자호 여기까지 목적어로 받고 있죠. 그래서 공자님 말씀은 끝까지 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유붕 자 원방 내면 불력 낳고 유붕 벗이 직역을 하면은 벗이 있다. 같이 공부하는 같은 동도의 친구가 있다. 자 원방 레 자는 어디로부터 영어에서 말하는 전치사 from하고 똑같이 쓰였습니다. 원방 먼 곳, 먼 지방, 먼 지방에서부터 먼 지방에서 레 온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즐거울 낙자 똑같은 구조죠. 유붕 자 원방 내면 불력 낙호와 벗이 있어서 먼 데서 나를 찾아온다면은 얼마나 즐겁겠는가. 근데 유붕의 유자는 벗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새기실 필요 없고요. 있을 유자 자체에 어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친구가 불특정 뭐 어떤 다수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죠. 어떤 친구가 먼 데서 오면은 나를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친구로서
반갑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군자호와, 한문에서 이 사람인자는 항상 자기가 아닌 남을 말합니다. 남을. 2인칭도 아니고 제3, 다른 사람. 사람이 불지, 알지 못하더라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목적어가 생략되었습니다. 나를,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남이 나를 아직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불온. 온은 섭섭하게, 서운하게 여긴다. 불온. 섭섭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 말 이을 이자는 영어의 bad에 해당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성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력 군자와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자 주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학지위원은 효야라. 인성이 개선이나 각유선우하니 후각자 필효 선각자지 소위라야 내가의 명선이 복비초라. 섭은 조 삭비야라. 학지불이를 여조 삭비야라. 열은 희의하니 기하기 우 시시섭지면 즉 소학자 숙 이 중심 희열하여 기진이 자불능이의리라. 여기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학지위언. 학의 말되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학의 말되면 효이다. 학지위언, 다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자면은 학이라는 말은, 배울 학자는 효의 뜻이다. 효는 본받는다, 흉내낸다, 그런 뜻이죠. 배운다는 것은 선생을 또는 부형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다. 인성이 개선이나 이 각유 선우하니 후각자는 필선효 선각자지 소위라야 내가의 명선이 복기초야라. 사람의 성품은 모두 착하다. 말이리자 그러나 영어의 bad에 해당되죠. 인성이 모두 착하지만 각유선우 깨닫는 일에 있어서는 깨달음에는 선이 있고 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다. 어떤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질에 따라서 먼저 깨닫기도 하고 나중 깨닫기도 한다. 그러니 후각자,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람은 필효,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 무엇을 선각자지 소위, 먼저 깨달은 바 사람이 한 바, 소위, 한 것, 한 바. 선각자지 소위, 이 갈지자도 선각과 소위를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데 주어 수를 묶어준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한 것,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네, 그래야만 비로소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가히는 조동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동사를 동반하는 조동사, 명선, 선을 밝힌다. 가히 명선, 선을 밝힐 수 있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and, 그리하여, 복기초, 그 처음을 회복한다. 동양의 성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원천적으로 깨끗한 순수하게 착한 성품을 태어났는데 어떤 환경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타고난 핏줄로 인해서 흐려져 가지고 불순하게 된다. 그 불순을 제거하는 것이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자의 주석이 바로 그런 기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학지위언은 효야라. 학이라는 말은 본받는다는 뜻이다. 인성의 개선이나 사람의 성품이 모두 착하지만 그러나 깨달으면은 선호가 있으니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선을 밝히어 원초적인 양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가인은 복기초까지 끌고 내려가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선도 할 수 있고 복기초도 할 수 있다. 가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습은 조삭비해라. 익힌다는 이 습자는 새가, 요 숫자는 보통 1, 2, 3을 가리키는 이 숫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인데 여기에서는 발음이 삭, 뜻은 자주. 습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다. 날비자, 자주 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 새가 막 조금 자라가지고 막 이제 날려고 파득 하는 모습을 조삭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문이라는 게 조금 정밀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 새라는 말도 없고 또 큰 새가 자주 난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어린 새가 되는 거죠. 어린 새 새끼가 자주 나는 것이 습이다. 이길섭자 밑에 이길섭자가 위에는 윗부분은 깃우자로 되어 있고 밑에는 흰백자로 되어 있는데 요 글자 모양만 봐도 새하고 관계가 있을 듯 해 보이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학지불이를 여조삭비해라. 계속 이어집니다. 학지불이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자는 그만둔다, 그친다. 학지불이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를 마치 같을 여자, 마치 뭐뭐와 같이 한다. 조삭비, 어린 새가 자주 퍼득퍼득 나는 것처럼 한다. 배우기를 그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계속하느냐. 어린 새가 파득파득 날듯이 계속 배우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학지부리의 학지, 이 갈지자는 대명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배우기를,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죠. 그것을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이런 대명사를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하기 우 시시습지면 즉 소학자 숙 이 중심 희열하여 기진이 자 불능 이의로다 리라. 기학 이미 기자는 지났다는 말이죠. 어떤 행동이 끝났을 때 동사 앞에 붙여서 이미 뭐뭐 하였다. 기학 이미 배우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리자 그리고 또 때때로 익히면은 즉 그러면은 접속사 소학자 배운 바의 것이 직역을 하면 배운 바의 것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배운 것이 쑥 익숙해진다. 배운 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말이리자 중심 희열 마음속이 속마음이 희열 기쁘고 즐겁다. 기쁘고 즐겁게 되어서 기진 학습하는 진도가 자 불능이의 저절로 불능이 그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미 배우고 나서 또 그것을 시시때때로 복습한다면은 배운 내용이 익숙해져서 마음이 기쁘게 되고 그래서 진보하는 것을 저절로 그칠 수 없게 될 것이다.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정자왈 섭은 중섭야니 시부사역하여 협어중하면 즉 열량이라. 우왈 학자는 장이행지하니 시섭지면 즉 소학자 제하라 고 열이니라. 정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섭은 익힐 섭자, 섭이라는 것은 거듭 익힌다는 뜻이다. 이 중자는 거듭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글씨로 평생이라고 써놨습니다. 중요하다 할 때는 무겁다, 중대하다, 중요하다 할 때는 발음이 길어집니다. 한자에 사성이 있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겁다, 중대하다, 중요하다 이럴 때는 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발음에서는 길게 발음해야 되겠고요. 거듭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거듭, 다시 이럴 때는 중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습니다. 섭은 중섭, 거듭 익힌다는 뜻이다. 한두 번 익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익히는 것이다. 시부사역 협업어중 즉 열야. 때때로 다시 시부사역 생각하고 연역한다. 이끌어낸다, 풀어낸다, 생각하고 해석한다. 그렇게 해서 중은 마음심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흠뻑 젖어든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된다. 그렇게 되면은 열량이라 즐거워진다. 즐거워하게 된다. 우왈 또 정자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학자는 장이행지하니 학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학이라는 것은 요 자자는 완전 불완전 명사지요. 학이라는 것은 장이행지야 장차 써있자는 그것을 가지고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배운 것을 행지, 갈지자 역시 학을 가리키는 대명사인데요. 학이라는 것은 장차 그것으로서 그것을 행한다. 말이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한문 표현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장차 행하는 것이다. 학이라는 것은 장차 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습지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은 즉 소학자 제야 배운 바의 것이 소학자 배운 바의 것이 소 다음에 동사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바 뒤에 자자가 덧붙어 가지고 뭐뭐 하는 바의 것 배운 바의 것 한마디로 말하면 배운 것이 제아 나에게 있게 된다. 나에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즐거워진다. 사시왈 시습자는 무시불섭이니 좌여시는 좌시섭야요. 입여체는 입시섭야니라. 사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시는 이름이 량좌, 사량좌입니다. 정자는 잘 아실 터인데 정의, 정호, 정의, 형제를 합해서 두 분을 합해서 정자라고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정호, 정의 한 분을 가리켜서 정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두 분을 합칭해서 그냥 정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습자 때때로 익힌다는 것은 요 자자는 것 때때로 익힌다는 것은 무시불섭 여기에서는 이중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 없다 불 하지 않는다 불섭함이 없다. 무시 어느 때이고 익히지 않음이 없다. 항상 익힌다는 것이다. 그러니 좌여시 앉아있을 때 시는 보통 시체를 가리키는 시자인데 여기서는 시동이라고 해서 옛날 고대에 제사를 지낼 때 신주처럼 신주를 대신해서 자리에 앉아서 제사를 받아 먹는 이 귀신 노릇을 한다. 그런 어린 아이이다. 옛날 고대에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동처럼 한다. 여시 시동처럼 한다는 것은 꼬똑꼬똑하게 정자세로 반듯하게 앉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 시동처럼 하는 것은 좌시섭, 앉아있을 때 익히는 것이고 입여제, 서있을 때 재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요 제자는 재개한다.
가지런하다는 제자지만 재개한다는 제자로 통용했었습니다. 재개하는 것처럼 근신하고 삼가는 자세죠. 재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입시섭야라. 서 있을 때 익히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공부는 이 실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꼿꼿하게 앉아야 되고, 서 있을 때 경건한 자세로 서고, 말할 때 신중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석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집위원은 효야라. 인성이 개선이나 이 가규 선우하니 후각자 필효 선각자지 소비라야 내 가히 명선이 복기초야라. 서번조 삭비야라. 학지부리를 여조 삭비야라. 열은 희하니 기하기 우 시시섭지면 즉 수학자 숙 이 중심 희열하여 기진이 자불능 이의리라. 정자왈 섭은 중섭이하니 시부사역하여 협업어중하면 즉 열리하니라. 우왈 학자는 장이 행지하니 시섭지면 즉 소학자 제하라. 고열이니라. 사시왈 시섭자는 무시불섭이니 좌여시는 좌시섭야요 입여제는 입시섭야라. 그 다음 대문에 딸린 주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붕은 동유하니 자원방내면 즉 근자를 가지라. 정자왈 이선급인하여 이 신종자 중이라. 고로 가락이니라. 우왈 열은 재심하고 낙은 주 발산하니 재외니라. 붕은 같은 부류이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이다. 자 원방내 먼 데서부터 온다면은 즉 그렇다면 근자를 가지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는 친구를 알 수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숫자적으로도 많을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가까울 것이니 더 많이, 더 자주 찾아올 것이다. 그런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정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선급인 하여 선으로서 이 선, 요 서이자는 영어의 with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으로서, 선을 가지고 이 선도 마찬가지로 신축성이 있게 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행을 가지고 선행으로서 급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쉽게 말해서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이 그리하여 and 신종자 중 믿고 따르는 사람, 신종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중 많다. 고 가락 그러므로 즐겁다. 가락은 즐거워할 만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즐겁다. 가에 사랑할 만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사랑스럽다. 그러듯이 가락 즐겁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우왈,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열은 재심하고 낙은 주 발산하니 제외라. 즐거워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락은 열하고 락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은 우리가 볼 때는 열도 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락도 즐겁다, 뭐 기뻐한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동양의 이 성리학자들은 열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락은 발산을 주로 한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다. 바깥 작용의 바깥 영향으로 인해서 낙하게 되는 것이고, 열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자기 마음속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 발단이 자기 마음에 있느냐, 외부 요인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 락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석입니다. 오는 함노의야라. 군자는 성덕지명이니라. 윤시왈 학은 제의하고 지부지는 제인하니 하운지유리요. 정자왈 수락어 겁인이나 불견시 무민이라야 내 소위 군자니라. 우위 겁인이 락자는 순이 이하고 불지 불온자는 여기 난이라. 고로 유성덕자가 능지라. 연이나 덕지 소위성은 역 유학지정 습지숙 열지심 이은인이라. 정자왈 락은 유열이후 덕이니 비락이면 부족이 군자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는 성낼 온자는 함노, 노염을 품는다. 함은 품는다, 머금는다. 노염을 품는다는 뜻이다. 노염을 품는다는 의미이다. 군자는 성덕지명이다. 덕을 이루었다는 명칭이다. 덕을 이룬 데 대한 명칭이다. 다시 말해서 인격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졌다는 명칭이다.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 명자는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동명사라고 할까요? 성덕의 명칭이다. 성덕의 일컬음이다. 군자라는 이 단어는 덕을 이룬 사람에 대한 호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윤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석한 학자들이 이름이 처음 나올 때는 아까 사시에도 이름이 량좌라고 나왔듯이 이름은 무엇이고 자는 무엇이고, 옛날 사람들은 자를 별도로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로 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를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 출신이다, 어느 지방 사람이다. 이은시 경우에는 이름이 순이다, 자가 은명이다, 출신지는 하남이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세 줄을 달아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지가 계속 나오고 사시가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설명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익혀놓은
익혀놓는 것이 좋습니다. 윤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은 제기하고 배우는 것은 자기에게 있고 요 제자는 직역을 하면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존재한다 라고 새길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들어맞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공부는 자기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지불지, 지부지 한문에서는 그 지불지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부지, 지불지 다 좋습니다. 알고 모르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하는 것은 죄인, 다른 사람한테 달려있다. 내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더라도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하는 것은 남들한테 달려있는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러니 하온지유 무슨 성낼 거리가 성냄이 있겠는가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성냄이 무슨 섭섭해함이 있겠는가. 이것은 이 구절은 성냄이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도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래는 하온유지 무슨 성냄을 유지 가지겠는가. 지자는 역시 대명사죠. 성내는 것 무슨 성냄을 가지겠는가.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표현할 때 동사 뒤에 이 대명사를 붙여서 타동사라는 걸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이 갈지자는 무시하고 무슨 성냄이 있겠는가, 성낼 거리가 뭐 있겠는가, 뭐 이런 말이죠. 청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락거버인 이나 불견시무민이라야 내 소위 군자니라. 비록 낙어급인 급인 아까 선행을 다른 사람한테 미쳐나간다 그랬죠. 그 말을 그냥 줄여서 급인 두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남에게 미쳐가는 그 일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비록 즐거워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즐겨 남한테 선행을 베풀지라도 불견시무민 견시 옳다고 여김을 받는다. 이 견자는 동사 앞에 붙어서 피동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시는 옳다고 여긴다. 인정해 준다. 견시 인정을 받는다. 선행을 베풀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다. 불견시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말이 리자 그래도 그렇지만 무민 고민함이 없어야 된다. 고민함이 없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 소위 군자 이른바 군자이다. 인격이 갖춰진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남에게 선행을 베풀기를 즐겨하지만 그러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괴로워하지 않아야 섭섭하게 여기지 않아야 비로소 인격이 갖춰진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우위. 어리석을 우자는 한문에서는 자칭으로 많이 쓰입니다. 나는 위 말한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윤시왈 정자왈의 왈자나 마찬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른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면 우는 누구냐? 주자가 이 책을 주석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자의 자칭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나는, 직역을 하면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겸사죠. 동양에서는 항상 상대방은 현명한 사람이고 고명한 사람이고 자기는 졸렬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자칭으로서는 겸사의 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죠. 겁인이 낙자, 남에게 미쳐서 선행을 남에게 베풀어서 즐거운 것은 순이 순조로워서 쉽다. 내가 선행을 베풀고 안 베풀고에 따라서 그 효과는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미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하고 이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지불지, 남들이 상대방 쪽에서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는 불온자는 상대방 쪽에서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성내지 않는 것은 역이 난 거스르는 것으로서 어려운 일이다.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하는 것으로서 쉽고 알아주지 않음에 대해서 성내지 않는 것은 방향이 거꾸로 향하는 것이어서 어렵다. 고로 성덕자 능지라. 그러므로 덕을 이룬 사람, 오로지 단지 오직 덕을 이룬 사람, 다시 말해서 군자, 오로지 군자만이 능지,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다. 성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덕지소위성은 역유학지정 섭지석 열지심 이 불이은 이니라. 그러나 덕을 이루는 바의 까닭은 수단은 방법은 소위는 원인 수단 방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덕이 이루어지는 수단은 길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무엇을 말미암는다, 무엇을 그친다, 경유한다. 학지정 올바른 배움, 익숙한 복습, 깊이 느끼는 즐거움, 학지정, 섭지숙, 열지심, 이것은 이 갈지자는 동격관계라고 할까요? 학 이꼬르는 정이고 정 이꼬르는 학이다. 섭은 숙이고 숙은 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을 거꾸로 올바른 배움, 익숙한 복습, 깊은 희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말일자 그리하여 and 불이 그치지 않는다. 어는 문장 뒤에 어조사로 많이 쓰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대명사 구실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 그치지 않는다. 맨 끝에 귀자는 뭐뭐 할 뿐이다. 다만 그렇게 뭐뭐 할 뿐이다. 따름이다. 이런 의미로 이 어조사 귀일자를 많이 쓰는데 그런 뭐 뿐이다, 따름이다, 뭐 이런 표현을 문장 끝에다가 적당하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굳이 표현을 안 하시더라도 뉘앙스상으로 살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자왈 낙은 유여리후 덕이니 비락이면 부족이 군자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은 유여리후 희열을 거쳐서 유열 그리고 말열이자 후덕 그리고 난 뒤에 얻게 되는 것이다. 낙은 절차상으로 보면 열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락하는 상태가 아니면은 부족이 군자라고 말하기에 부족하다. 족이 조동사로서 충분하다. 동사를 동반해가지고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 족이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부족이여 말하기에 부족하다. 조금 모자란다는 말이죠. 정도가. 부족이 군자라고 말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계에 열을 거쳐서 락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제1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